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 비전, 이거 정말 해야 된다라고 미래학자로서 말씀드려요. AI 블록체인이 가장 큰 미래의 부상 산업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산업이 없어요. 이 가장 큰 산업을 우리는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영국 정부 1982년도에 인공지능을 국가의 최대 산업, 미래 산업이라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은 60년 역사 또는 뭐 50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IEEE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거기에서 인공지능 표준연구원을 만들겠다. 표준원. 인공지능 표준원을 한국에 유치하고 싶다라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IEEE의 인공지능 표준위원장, 의장 뭐 이렇게 된 사람이 투피 살리반인데, 한국에서 이 인공지능 표준원을 만들면 대한민국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 5천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국가 미래 전략에서 왜 우리가 AI 블록체인인가, 블록체인 AI인가, 인공지능 블록체인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이다, 이런 겁니다. 비트퓨리라고 유니콘이 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월드 테크놀로지 메가 트렌드에서 이미 글로벌 기술 메가 트렌드의 세계 최대 부상 산업이 인공지능이다. 그 인공지능은 80조 원, 빌리언, 77 빌리언 US 달러라래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때 15조 원의 시장이 뜬다. 2025년 정도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5년, 24년,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22년 빠르면, 그죠? 22년에는 80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투피 살리바, IEEE의 인공지능 표준위원장은 AI 블록체인 시장이 2024년, 잘못 썼습니다. 24년까지 26,000조 원의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굉장한 겁니다. 빌리언이 아니고 트릴리언 US 달러즈라고 그랬어요. 트릴리언, 22 트릴리언 US 달러는 지금부터 한 4년 후, 그죠? 4년 후가 되면 26,000조 원의 시장으로 부상한다.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이 있습니까? 보았습니까? 반도체 절대로 이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자동차, 이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시장의 주요 부상 산업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설명드릴게요. 또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미래의 부상 산업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즈라래요. 1위 부상 산업이 또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1위 3D 프린팅, 유전자 치료, 암 백신, 세포 배양육, 나노공학, 로봇공학, 줄기세포, 블록체인, 의료제약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부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요, 한국에서도 지자체 광주는 AI 클러스터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0년 1월 10일 날 이미 국가 인공지능 전략 발표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가지고 먹고 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30년까지 약 4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아까 이야기하던 광주 허브, AI 허브 시티라 그래요. 광주 같은 데에서 이미 이렇게 미래에 인공지능의 먹거리가 모든 게 다 몰린다라는 걸 알고, 광주가 사실 이번 뭐 정권에 아주 주요 인사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이미 AI 중심도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섰고요. 그래서 이 AI 블록체인으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AI 블록체인이 부상산업이에요. 부상산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요. 지원을 많이 해서 뭐 할 겁니까? 지원을 많이 해서 뭐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인들 풀 뽑기, 쓰레기 줍기 이런 것은 젊은이들에게 크게 그죠?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이런 기술은 아니죠.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IEEE 글로벌 AI 표준 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이 표준 기구를 한국에다 유치하자. 그거를 뭐 인공지능 표준원 또는 인공지능 표준 연구원 뭐 또 인공지능 표준 기구. 근데 이 IEE에서 만드는 이 표준 기구는 아주 중립적이어야 해요. 스위스 같은 데 갖다 놓고 유엔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거거든요. 글로벌 AI 표준 기구는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해도 어느 나라에다 갖다 놓고 그 나라 뭐 이렇게 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AI 표준 기구는 만들 때 아주 중립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이미 미리 인공지능 표준원을 한국에서 만들면 어떻겠는가? IEEE는요, 이 IEEE의 이 사람이 바로 투피 살리바입니다. 진대지 장관도 만났고요. 12월 12일 날 한국에 여러 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딱 듣고 야, 영국은 1980년대 인공지능에 투자했다. 모든 나라가 엄청나게 인공지능 가지고 지금 경쟁을 벌려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인공지능 1등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겠죠. 이 투피 살리바가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 세계 미래 보고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같이 썼고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기조연설하러 왔고 또 비트퓨리의 회장도 여기 와 있습니다. IEEE가 뭔지 좀 설명을 할게요. IEEE는 세계 전지전자학회라고 Institute, I자죠,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라고 이 IEEE가 여기서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188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IEEE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기술 또는 전자기술, 과학기술 이런 것을 활용을 하자라는 엔지니어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모임이죠. 이 IEE에서는 표준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표준 개발 같은 거는 다른 데서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이 IEE는 전 세계에 뭐 170, 180개 국가의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 회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대표할 수가 없어서 표준 개발은 종종 IEE에서 만들어요. 뭐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요. 국가 표준, 세계 표준 이런 것들을 만들죠. 자, 표준 하면 우리 놀랍죠. 그죠? 표준 안 따라가다가 완전히 망한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정해질 때는 서로 뭐 엄청난 기싸움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 퍼베이시브 컴퓨팅이나 뭐 우수 저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컴퓨터 학회 같은 데에서는 아주 뭐 굉장히 큰 학회로 또 유명합니다. 1884년에 미국 전기학회하고 1912년에 뭐 설립된 무선학회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전기학회, 전자학회,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또는 또 인공지능 말고도요 통신도 있고 뭐 나노바이오 뭐 이런 것까지 있다 그래요.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 1175개국에 뭐 36만원, 옛날에는 40만 명까지인데 요즘에 조금 떨어졌다고 해요. 이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공과대학교 교수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정회원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IEEE의 인공지능 표준원에서 그러면은 이 IEEE 한국에다가 제가 유치하고 싶은 게 인공지능 표준원인데 이 표준원에서 뭘 하는가? 뭘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표준을 만드나? 이것을 좀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죠.
일단 autonomous decentralized governance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율분산 governance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AI 프로세스를 활성화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AI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AI 과학자들이 1번 연구해야 될 거, 인공지능 표준원, 이게 한국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거기서 연구해야 될 게 심층적인 암호화 기술을 연구해야 되고, 바이잔틴이라고 뇌결함석을 연구해야 되고, 자율적 분산 가버넌스를 또 이해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선에는 뭐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또 AI 개발하고 AI 커뮤니케이션 표준을 만드는데 필수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의 세계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간다는 이런 학자들 또는 뭐 연구원, 엔지니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으로 교육을 시켜서 표준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표준어는 투피 살리바 위원장이 여러 군데 유혹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뭐 여러 나라, 두바이 같은 데서는 뭐 엄청나게 돈을 주겠다, 몇백조 원을 주겠다, 몇천조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요 땅을 그죠 수십만 평을, 수백만 평을 땅을 뭐 영원히 써라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결과 표준을 준수하는 모든 AI 개발은 지정된 시간에 사용자가 해당하는 암호화 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자는 증명을 제공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도태됩니다.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을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개발해도 표준이 안 되면은 쓸모가 없는 거죠. 팔 수도 없고요. 사용도 못해요. 이는 AI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제 표준이 증명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지구촌에서 토다 이 팀보다 더 잘 이해하는 팀은 없고요. 여기서 지금 인공지능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는 2001년도부터 여러 가지 토다는 200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지금 2020년이니까 20년 동안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토다가 내부적으로 인재 교육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을 성공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IEEE AI 표준으로 이것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표준원에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최초의 고급 AI 교육센터와 최고의 글로벌 개발자를 이제 모아가지고 암호화 기술을 가르치고, 최고의 지원자들 선별하여서 3개월 캠프를 운영을 해서 30명의 최고 글로벌 전문가를 선발해서, 이 중에 뭐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선발해서 보통 뭐 3분의 1만 10명만 성공하게 되어도, 자 3개월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보안이 갖추어진 AI 제품을 기획하도록 만들어주고요. 3개월마다 10개의 스타트업이 또 나오겠죠. 3개월 이후에는 얘들이 그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표준 모델, 인공지능 표준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상 사회에 나와서 쓸모가 없을 수가 있고, 그거 가지고 사업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제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표준을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표준을 해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들 교육을 받아서 만들고, 표준을 만드는 동시에 이런 표준을 확장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 표준원이 글로벌 AI 표준 기구의 이제 모델이 되겠죠. 먼저 설립을 해 놓으면 글로벌 AI 표준 기구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아주 중립적인 이런 것을 스위스나 뭐 이런 데서, 브뤼셀 같은 데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표준원이 글로벌 AI 표준 기구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30명씩이죠. 3개월에 30명씩 뽑아서 3개월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20명은 떨어졌어요. 10명만 성공을 하죠. 그 아이들은 또 IEEE의 그 글로벌 파트너로서 기관으로서 지금 글로벌 AI 표준 기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표준원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지금 KPMG하고 공동 설립할 글로벌 AI 표준 기구의 직원으로 참여할 후보가 된다. 뭐 100%다 후보가 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글로벌 AI 표준 기구는 세계 모두가 따라가야 할 모든 표준이고 국가 주도적인 역할을 이끄는 기구이다. 이러한 표준을 한국에 구축하면 이 한국의 브레인들이 이 AI와 암호화한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인간 일상의 일부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표준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교육을 잘 받고 인공지능 표준원, 한국에 있는 이 표준원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구글, 애플, 아마존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엄청나게 돈을 주고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표준원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하면 한국 기업은 제조에 전례 없는 경쟁력 우위를 가진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 위험하다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표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위험을 깨닫고 표준화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다. 너무나 급하다. 시급하다. 왜? 인공지능이 계속 너무나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게 표준이 없으면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들 아무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표준이 아니면 그것이 표준이 되면 좋겠지만 근데 너무 다양하게 그 표준이 없이 개발되기 때문에 인류의 아무튼 웨이스트죠. 인류가 수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국가 미래 전략에 AI 블록체인으로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투피 살리바 데리고 와서 인공지능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또, 인공지능에 이제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죠. 후발주자인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CCTV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걸 분석하지 않고, 분석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 치안이나 범죄 예방이나 무질서 단속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약자 보호 등등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그 수많은 칩을 장착한 AI 센터죠.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서 매시브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뭐 엄청난 양의 CCTV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도 분석하고 목소리도 분석하고 뭐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에게 나쁘게 쓸 것이 아니라 국민 치안이나 범죄 예방이나 무질서 단속이나 아니면 오늘과 같은 우리 지금 현재 신종 그죠? 바이러스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투시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AI가 처리를 해서 그 사람의 행적을 그죠? 내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신종 코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로 행적을 돌아다니는지 또는 거리에 이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뿅뿅 잡아가지고 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픽업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아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뭐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AI 국회의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 그래서 상시 무료로 이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5천만 명의 여론조사를 상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 일단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는 하드웨어 센터 건물이 있고요. 그 안에 칩을 많이 넣어놔야지 그 칩이 막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합니다. 이거 잘하는 데가 비트퓨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퓨리가 올해 뭐 5월부터 엄청나게 칩을 생산을 하거든요. 이런 칩을 생산을 해서 어떻게
약 뭐 100메가와트 같으면은 100억 원 정도가 드는 이런 건물에다가 칩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서 하드웨어를 메꿔놔야 거기에서 CCTV라든가 우리 뭐 신종 바이러스에 침입을 당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아니면은 도둑들의 얼굴을 전부 다 인식해서 잡아내거나 범죄자를 잡아내거나 그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시브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죠? 그 안에 칩을 다 장착을 해놔야 됩니다. 요것은 빗퓨리가 잘하고 있고요. 빗퓨리는 이미 데이터 센터를 8개를 가지고 있고 한 개에 100메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기문과 만나고 있는 발레리 바빌로프입니다. 발레리 바빌로프. 자, 데이터 센터 껍질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칩을 다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돌릴 정보가 있어야 되죠. 이 돌릴 정보가 지금 4대 치안, 그죠? 생활 치안이라고 하는데 범죄 예방 대응하고 사회적인 약자 보호하고 뭐 민생 침해하는 범죄를 근절하고 생활 주변 이게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고 이런 거를 CCTV를 가지고 또는 이제 음성 인식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싱귤레리티 넷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 대통령 국회 보좌역을 만들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싱귤레리티가 이미 4년 전에 4, 5년 전에 오바마 시절에 로바마라고 해가지고 AI 엔진들을 다 개발했어요. 이렇게 엔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엔진도 대강, 그죠?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뉴스를 다 읽어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SNS를 다 읽어요. 그리고 모든 법을 다 외워요. 그리고 모든 정책을 다 외워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면은 아웃풋이 딱 나와요. 이 질문은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35조 원이 있는데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디에 쓰면 제일 좋겠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노인들이, 또 노인 남자들이, 노인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난 3년간 5천만 명의 수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 여론조사의 답이 오른쪽에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기 인공지능이 국민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하면 3,000명 조사하고 뭐 몇백 명 조사하고 이렇죠.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로봇 한이에요. 로봇 한을 개발한 벤 고르첼 저하고 같이 인공지능 혁명 2030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디자인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로바마 이렇게. 그리고 한국에 또 여러분 소피아는 잘 알죠? 소피아 그죠? 소피아라는 말하는 휴머노이드라 그래요. 말하는 로봇이죠. 이쁜 로봇이에요. 제가 지금 로봇 쳐다보고 있고 접니다. 벤 고르첼하고 행사를 같이 했어요. 한국에 여러 번 왔다 갔고, 자, 벤 고르첼. 그 다음에, 자, 정치인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로봇 대통령 보좌관 로바마 AI 엔진은 어떤 것인가? 정치인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로봇 대통령이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의회에 인공지능의 엄청난 정보 분석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자율차가 왔을 때 자율차가 돌아가려면 이게 전부 다 인공지능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국회도 이제 사람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로바마 AI를 어떻게 그러면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을 잘 가르치면은 스스로 지가 학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해줘요. 그래서 정책을 잘 평가하도록,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AI 시스템한테 한국의 모든 법 정책을 학습시키고, AI 시스템이 한국 정책을 분석해서, 국민들이 물으면 대답을 하게 하고요. 과거의 정책들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뭐, AI 시스템이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게 하고요. 이런 대답을 원하게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AI에게 목표 설정을 해주면 얘가 다 찾아가지고 하고, 모든 법, 뉴스 브리핑, 전문가 분석,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항상 수시로 다 알아들어야 돼요.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로바마가 한국에서 실행하는 방법들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NPL 시스템을 한글로 맞춘다. NL 정보는 사회 정치적인 사안들을 추출하도록 하고요. AI가 의사결정 역량을 평가하고 뭐 많습니다. 그죠? 디베이트 그래프를 통합해서 뭐 디베이트 그래프 유형을 만들어야 되고, 오픈 코드 컴퓨터 시스템을 확장해야 되고, 한국어 NLP 시스템을 잘 맞게 조율, 사례 평가 이런 추론 실험을 해야 되고요.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체계적인 사용자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AI를 이용해서 이미 에스토니아에는 AI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2020년부터 초기에는요, 이제 한스라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국회의원처럼 툭 앉아서 뭐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타이핑부터 합니다. 타이핑. 그 다음에는 이제 통역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1시간 안에 그 토론 내용을 전부 다 요즘에는 원하니까, 인간이 이게 치면은 타자가, 그죠? 오타가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지겨워서 직원들이 오래 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의회 정부는 AI 활용 가능 분야를 찾았어요. 그래서 가용한 데이터를 추가하여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로봇과 AI가 인간처럼 법인 활동을 하게 회사를 만들어줘서 이미 법인 2개, AI 법인이 2개 나왔고요. 이런 AI 시스템으로 의료, 교통정보, 범죄 통계, 사회 문제의 통계나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해서 R&D 부서 같은데 정보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성 인식이나 언어 처리, 모션,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이 장관이나 대통령을 대체할 수도 있거나,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보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에는 AI 국회의원 100명 중에 1명은 인공지능으로 지금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안도 내놨고요. 인공지능이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AI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사실 AI는요, 가족이 없고 집도 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편견에 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AI는 아주 합리적이고 투명해서요, 중립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의회에서 100명 중 1명이 이미 인공지능을 대체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직은 상징적이지만은 핸드폰 없을 때 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핸드폰에 의존하죠. 처럼 우리도 AI가 내린 결정을, 그죠? 아주 합리적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호할 수가 있어요.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결정을 AI 결정과 비교하고 자신의 지역구 대표와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동기부여가 생기며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또 2020년 뉴질랜드는 총리 선거에 출마합니다. 로봇이 출마합니다. 그래서 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로봇인데, 2020년에 뉴질랜드 총리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요. 내 기억의 용량은 무한하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것을 읽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미 로봇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정치인과 달리 나는 결정을 내릴 때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문제들을 의견 수렴하고 반영하여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국민을 위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도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죠? 이제 뉴질랜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입법 관련 아이디어, 주민 참여 예산제도, 투표에 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쌤과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AI의 의견 수렴 활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발표했는데 인도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기계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 이게 뭐 이제는요, 이제 머신러닝 하고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해야지만 입법부에서 그죠, 너무나 뭐 상위법, 하위법 다양하게 갈등을 빚는 이런 법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나 빨리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빠른 입법이 필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런 입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보를 빨리 처리함으로써 의미 있는 통찰력을 가져오고 보다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이런 정책을 쉽게 도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및 처리는 인도 상하원의 원활한 기능을 도와줍니다. 상하원의 총 회원수가 뭐 5,300명이며 550명의 상임위원이 있고요. 매년 500건 이상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것을 읽지도 못하고, 그죠?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내무부가 매년 상하원에 수만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는 AI밖에 제공을 할 수 없어요. AI를 활용한다. AI 활용의 제1단계에는 데이터 처리만 하지만 2단계에서 AI와 머신러닝으로 의회에서 원하는 다양한 형식과 분석으로 정확한 정보, 이런 정책들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AI 블록체인 테크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테크센터에서 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조그만 개개인이 저희 같으면 AI 블록체인 테크센터, 블록체인 AI 테크센터에서 무료로 블록체인 강좌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브록 피어스가 거기에 홍보대사로 있고요. 예, 블록체인 AI 디벨로퍼즈 트레이닝해서 이런 개발자들을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트레이닝 중에서 롤랑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12월 달에 한 일주일간 롤랑의 알체인 프로그래밍인데, 그죠?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롤랑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뭘 받았냐면 수료증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레이터 랩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요. 코레이터 랩을 만들어서 코레이터 랩은 IEEE의 토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서, 그죠? 한 30명을 뽑아서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 10명 살아남으면 그 10명에게 인공지능 표준 기법을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3개월 안에 내가 인공지능 표준 모델 어느 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개념을 정리하고요. 기획을 끝내고 18개월 안에 스타트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18개월 만에 스타트업을 만들어내서 토다 레리티 또는 토다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고 싱귤레리티 넷, 아까 소피아 만든 싱귤레리티 넷의 벤 고르첼 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힘으로 국가에서 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IEEE 표준 1을 한국에서 만들자. 한국에서 제일 먼저 유치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국제기구 표준 기구는 이제 뭐 조금 뒤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표준위원장 토트피 살리바로부터 그 많은 지식을 전수받아서 몇만 조 원의 큰 시장인 그죠? 2만 조, 2만 6천 조 이상의 큰 시장이 오는 2024년까지 인공지능, 앞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AI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요. AI 블록체인이 최대 산업이므로 이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늘 유엔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